누구에게나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나만의 삶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 이야기, 마을과 이웃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간 이야기. 앞으로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픈 이야기. 그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 천년의 역사를 품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들어 소중히 전승해 갑니다. 여기 경북 경산 자인단오제에서는 천년의 세월을 품은 우리만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익숙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몰랐던 우리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해봅니다. 매년 음력 5월 5일 단오날이 되면 경북 경산 자인면에서는 지역의 풍성한 이야기를 풀어내려 분주합니다. 수립날이라고도 하는 이날이 되면 그 옛날 농민들도 한 차례 모내기를 끝내고 잠시 휴식을 취하며 마을 사람들 모두 모여 신에게 제사를 올린 다음 밤 늦도록 놀이를 즐겼는데요. 흔히 우리의 민속놀이로 잘 알고 있는 그네뛰기와 씨름, 줄다리기뿐만 아니라 애군을 쫓기 위해 여자들이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 것도 단오가 가까워 오면 행해졌던 우리네 풍습입니다. 자인단오제도 예로부터 단오절이 되면 경북 경산 자인이라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섬기던 한 장군에게 행하는 유교식 제례입니다. 한 장군은 단오의 경북 경산시 자인면 일대에서 누이와 함께 왜적을 물리쳤다는 인물로 지금까지 자인단오제의 민속축전을 통해 마을의 평안과 안녕을 지켜주는 신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신라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자인단오제는 오랜 기간 충의 정신을 담아 이렇게 제례의식과 함께 다채로운 민속놀이를 이어오며 자인단오제만의 독특한 장르의 예술성을 보여주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인단오제는 1971년 한장군 놀이가 국가무형문화재 제44호로 지정되면서부터 자인단오 한장군 놀이로 불리다가 2007년 3월 경산 자인단오제로 지금의 명칭을 쓰게 됐습니다. 이후로 자인단오제는 우리나라 국가무형문화재로서 다양한 지역 축제에서부터 국제적인 행사까지 초청돼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내세우며 그 명성을 떨쳐왔습니다. 경산 자인단오제 이야기는 크게 5마당으로 이어지는데 그 첫 번째로 한장군 대제가 있습니다. 신라 혹은 고려시대 사람이라고 알려진 한장군은 당시 왜구가 마을을 자주 침범하며 주민들을 괴롭히자 누이와 함께 계략을 써서 이들을 물리친 인물인데요. 한장군과 누이는 무사들과 함께 마을 도천산에서 풍악을 울리며 꽃춤을 춰 왜구를 홀린 뒤 칠그로 만든 그물로 외 무리들을 기습한 다음 이들을 못두게 던져 무찔렀습니다. 사람들이 아직까지 참외석, 검은석이라 불리는 돌이 있는데 이는 당시 못둑에서 왜구를 벨 때 흔적이던 칼자국이 있는 바위돌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 후 고을에는 한장군을 모시는 사당이 생겼고 해마다 단오절이 되면 제사를 모시고 성대한 놀이가 벌어졌으니 이것이 곧 한장군 대제, 한장군 놀이인 것입니다. 한장군 사당은 5개가 있는데 자인 서불이 개정숲내 진충묘와 자인 원당리 한당, 용성 가청리, 대종리 한당, 질량 마곡리 한당이 있습니다. 그중 진충묘가 제일 오래된 것으로 여러 사당 중에 이 진충묘에만 한장군 신위를 모시고 있고 나머지에는 한장군 누이가 모두 모셔져 있습니다. 불악단위로 세워진 용성 솜림리 한당과 부일리 한당은 소실돼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 경산 자인단오제 이야기 그 2번째 마당은
여원무입니다. 경산 자인단오제는 곧 여원무가 주체인 민속축제라 할 수 있는데요. 자인도 천산에 기거하면서 주민들을 괴롭혔던 왜구를 버들못으로 유인하기 위해 한 장군이 그의 누이와 함께 꾸며낸 춤으로 화려한 꽃간을 쓰고 추었던 춤이 국가무형문화재 제4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여원무는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희귀하면서도 그 모습이 아주 매력적인 춤인데요. 화관의 높이만 3m가 되고 땅에 닿는 오색 치마까지 전신을 꽃으로 가리고 덧배기 가락으로 추는 춤입니다. 덧배기 춤은 경상도에서 널리 쳐졌던 춤의 기교에 6박자의 특유의 굿거리 장단에다 잔가락이 많고 어깨춤이 발달된 춤으로 예술적으로 아주 독자적인 소재와 가락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원무에는 무속적인 요소도 있는데 놀이가 끝나고 여원무에서 쓰인 꽃간을 얻어 집안에 걸어두면 귀신을 쫓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여원안은 단오제가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접근해선 안 된다는 금기가 따르지만 단오굿이 파장을 보일 때는 남녀노소 모두 꽃송이를 품고 집에 돌아가면서 그 신성함을 믿어왔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마당으로는 경산 자인단오제의 화려한 개막을 알리는 호장장군 행렬이 있습니다. 호장장군 행렬은 조선시대 사또행차와 같은 격식과 체비를 갖추고 단오날 아침 한장군 사당으로 제사를 지내러 가는 제관들의 행렬을 말하는데요. 수많은 인원과 함께 말을 동원하기도 하고 각종 깃발을 들어 올려 그야말로 장관을 이루며 자인단오제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입니다. 호장장군 행렬에서 가장 앞서는 깃발에는 장산사명기라고 쓰여 있는데 장산이 신라시대 이곳의 지방 명칭이었다는 것을 미루어만 봐도 그 역사와 유래가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뒤로도 청룡기, 백호기, 영기, 나대기, 농기 등의 순서로 깃발이 이어지며 모두 20여 가지가 넘는 종류로 웅장함을 드러냅니다. 단오굿은 경산 자인단오제 이야기의 네 번째 마당인데요. 이 이야기도 신라시대부터 전승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단오굿은 여원무로 왜구를 물리친 자인 지역의 고을 수호신이었던 한 장군과 그의 누이의 충의를 기리고 지역 주민들의 무사한 일과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굿입니다. 신명나는 다섯 번째 마당 경산 자인단오제 그 마지막 이야기로는 팔광대가 있습니다. 자인읍지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런 글이 쓰여 있는데요. 읍지에 기록된 배우는 옛날부터 흔히 불리던 광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우 자피는 더 이상의 기록이 없어 변천 과정을 정확히 고증할 수는 없으나 시대 흐름에 따라 내용의 변화를 가지면서 민중의 연극이자 새로운 형태의 가명극인 자인 팔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인 팔강대의 등장인물을 보면 양반인 제씨와 하인인 꼴씨, 본처인 유씨와 후처인 뺄씨, 무당 등 8명이 등장합니다. 등장인물의 분포로 보면 한국 탈놀이 인물형과 비슷하지만 인물의 성격을 보면 차이점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밖에도 해가 거듭될수록 경산 자인단오제는 앞선 5마당의 큰 이야기에 풍성함을 더해 더욱 다채롭게 그 맥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제례 행사에 올릴 동동주를 담그는 신주빗기 행사와 함께 지역에 남아있는 신목에 제사를 올리는 도당 당상굿제 등을 통해 충의 정신을 변함없이 이어오고 있는데요. 또 경산시 자인면 일대에서는 예로부터 전승되어온 노동요가 있는데 이는 들에서 농사를 지으며 부르던 여러 소리들을 묶은 개정 들소리로
2005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31호로 지정됐습니다. 이 개정 들소리 또한 자인 단오제에 포함돼 현재 지역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는가 하면 그 밖에 다양한 민속 체험놀이와 전시 음악 등의 부대 행사까지 더해 경산 자인 단오제는 그야말로 민속 축제로서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경산 자인 단오제는 천년의 역사를 품고 꾸준히 이어온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여기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향기를 뿜으며 긴 세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오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천년을 지켜온 후손들의 노력과 손길이 더해져 가능했던 일입니다. 자인단오제에 남아있는 이야기와 못다한 이야기, 앞으로 또 새롭게 써내려갈 천년의 이야기들은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어가려 합니다.